일찍 나오는 걸 한다든지. 원래는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농사짓기가 참 힘듭니다. 하우스도 원래 그 저온 적산 온도가 정확하게 안 돼 가지고 착화가 많이 안 됐어요. 많이 안 달려 나왔습니다. 자라는 것도 좀 많이 층이 적어 있어요. 그런 게 바로 낮에는 40도, 50도 올라가고 저녁에 되면은 또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이런 그 기후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 때문에 농사 짓기가 참 힘듭니다. 원래 노지 가온 하시는 분들도 영 순이 고르게 안 납니다. 아직까지 안 난 분들은 그 메리트청하고 알게하고 해서 여러분 좀 쳐 주셔가지고 잘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착과량을 많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무가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지금은 저장 양분도 옳게 저장이 안 되고 이래서 농사 짓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조금 착과량도 줄고 질소량도 줄고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지으셔야만 옳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일본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미개화점, 꽃이 피지 않습니다. 화수는 생겨 나왔는데 꽃이 안 펴요. 필 시기가 됐는데도 꽃이 안 피고 그대로 가 있습니다. 그런 증상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기후변화에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느냐가 농사 짓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기후변화에 대한 생리장애하고 또 지금 요새 꼭 필요한 이 농사 작업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에보다 그 싹 안 나는 게 더 많습니다. 싹이 잘 나다가 올해 들어가지고 싹 안 나는 부분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냉해에 좀 약하거나 또 아니면은 겨울에 하우스 같은 경우는 겨울 내에 물을 열흘에 한 번씩은 관수를 해야 됩니다. 관수를 안 하신 분들이 저 수면증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노지도 땅이 얼기 전에는 10일에 한 번씩 관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수확만 하고 나면은 관수를 안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저 수면증, 동해를 입습니다. 동해를 입는데 동해를 입는 이유가 물이 없어서 동해를 입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나무가 갈라진 게 있으면은 주관이나 주지 부분에 갈라진 거는 무조건 동해입니다. 동해가 나는 이유가 물을 안 퍼서 그래요. 물을 퍼면 절대 갈라지는 나무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겨울 내에 물을 좀 잘 퍼 주셔야 돼요. 겨울에 우리가 땅 얼기 전에 좀 물을 흠뻑 퍼가지고 같이 땅이 얼면 되는데 지금은 겨울 날씨가 별로 안 차워가지고 완전하게 땅이 안 옵니다. 그러면은 그 관수 시설이 너무 낮아가지고 다 얼어서 못 준다는 거는 그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위로 얹어서 하시든지 해서 햇빛만 나면은 물을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놔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겨울 내에 물을 주셔야 됩니다. 물을 안 주시면은 저런 수면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수면증이라는 거는 나무가 잔다는 겁니다. 나무가 자기 때문에 순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히 세력이 약한 나무들은 더욱 더 심하고 세력이 좀 센 나무들은 좀 덜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대목을 18808로 하신 분들은 겨울 내 물을 좀 잘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18808이 지금 우리 사인에 그 접목대가 있는 것들 중에서는 가장 약한 것들입니다. 좀 강한 것들은 좀 덜 합니다. 자, 이렇게 그 가지에 보면은 똑같이 순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놈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수면증이고 전체적으로 가지가 다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미개화점. 미개화점이라는 거는 꽃이 안 피는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 회원 중에서도 요게 지금 발생한 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우스에 발생하지 하우스 아니고는 발생을 잘 안 합니다. 노지에는 발생이 잘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보면은
왜 발생하느냐 하면은 지금 환경이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춥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화분화 불량.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산매부터 잎이 새잎 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화분화가 됩니다. 근데 질소를 많이 했을 경우에는 화분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거름을 많이 했을 경우는 화분화 불량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우스 내 온습도의 급격한 변화. 그러니까 낮에는 너무 덥고 저녁에는 너무 춥고 이렇게 하시면은 미개화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우스를 지금 천창 개폐하는 것도 그렇고 척창 개폐하는 거. 척창은 될 수 있는 대로 개폐를 안 하는 쪽이 좋습니다. 위에 다 열어도 만약에 온도가 감당을 못할 경우에는 척창을 여셔야 됩니다. 여셔야 되고, 그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척창은 여지 말고 위에 천창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는데, 한무게 많이 올라가도록, 작동 시간을 너무 60초, 70초 해가지고 너무 많이 열리도록 하시지 말고, 조금씩 열리도록 해서 이 바람 들어오는데 또 찬 공기 들어오는데 나무가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저장양분 부족. 우리가 지금 사인을 보통 원칙은 하려면 8월 말에 다 따야 됩니다. 사인을. 일본에서도 지금 뜨거워져 가지고 8월 말까지 못 따고 9월 말까지 땁니다. 그 정도로 늦어졌어요. 늦어졌는 이유가 고온으로 인해가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저장양분이 옳게 저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달아놓고 있다가 금시 따가지고 저장하고 며칠 있다가 추워져 가지고 잎이 그대로 다 마르잖아요. 그러면은 저장양분이 하나도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착과 가달을 하지 말고 많이 달지 말고 좀 적게 달아서 해야 되고, 이 미개화증 나는 게 우리가 하고 있는 단초 재배, 짧게 전정하는 재배에 의해서 오래된 나무들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양을 조금 적게 다는 쪽으로 이제 변화를 좀 시켜 주셔야 됩니다. 미개화증 보면은 방지 대책이 질소량 감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거름량을 좀 감소를 시켜야 됩니다. 하분화 충실을 위해 9월 말쯤 돼서 과린산석회, 인상 비료를 한번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장 양분을 많이 축적할 수 있도록 하고, 하우스 내 온습도 조절을 좀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낮에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온도 조절을 좀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에 보면은 이걸 일본 제가 보고 있는 현대농업에 나와 있는 건데, 미개화증이 생기면은 저 위에 있는 거매로 이렇게 밑부분이 한 개도 없고 위에만 밑에 꽃이 펴가지고 수정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 수정이 안 돼서 없는 거라든지, 또 이렇게 많은 부분에 끝부분이 안 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쪼개봤을 때 이렇게 이상한 동공이 생긴다는 거죠, 속에. 요거는 정상적인 과일인데, 요거는 미개화증에서 생기는 과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거를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송이가 벨벨 꼬인다든지, 꽃이 피어내려오다가 안 핀다든지, 또 저 끝부분에 보면은 늘어나도 안 했습니다. 이렇다든지 이런 게 미개화증인데, 이게 만약에 요런 것들이 안 피고 요는 피어서 수정이 되면은 여기 그냥 딱 잘란 부분 같이 그렇게 되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온다는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한 개도 안 늘어나죠. 요 위는 늘어났는데 요 밑에가 안 늘어납니다. 요런 것들은 거의가 저장양분 부족, 저장양분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증상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본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미개화증에 전염 6매 때 잎이 6매 됐을 때 풀메터를 처리했더니, 풀메터로 침지를 했더니 그런 게 안 나왔답니다. 꽃이 피기 전에 풀메터로 침지를 하니까 화소가 확 길어져 버리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기냐 하면은, 한번 담가버리면은, OPPM으로 담그는데 담궈버리면은
배는 더 길어집니다. 화수 전체가 배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처리 방법이 있다는 거. 자, 순이즉 순이 나다가 마르는 거 있죠. 순이 나다가 마르는 거. 특히 우리가 순속기를 할 때 저희들은 순속기를 할 때 손으로 그냥 이렇게 잡아 뜯잖아요. 두 개가 있는 것도 한 개 그냥 뿔게 버리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은 남아있는 놈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그 거봉 계열은 쌓이는 좀 덜한데 거봉 계열은 그런 식으로 빼면 안 돼요. 빼면은 옆에 거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위로 못 쓰는 건 잘라셔야 돼요. 밑에 대 밑에 딱 잘라내셔야 되지 손으로 꺾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순이 말라버려요. 이런 같은 경우는 이게 보면은 보통 전역 양분 교대기 5매 내지 6매 때에 잘 크다가 순이 멈춥니다. 이렇게 크다가 멈춘다는 거죠. 이게 5, 6매 됐을 때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기 만약에 작은 놈이 하나 낳는 거를 똑 불겠다든지 이러면은 얘까지 죽는다는 겁니다. 옆에도 보면은 이렇게 잘 크다가 그냥 죽습니다. 이런 것들이 순 마르면서 순 위축이라 그러는데 요거는 거봉 계통은 절대 순 딸 때 그냥 따시면 안 되고 가위로 꼭 따시고 보통 이제 이 증상이 나는 거는 이것도 저장 양분 부족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오래 달아놓는다든지 많이 달아놔가지고 저장 양분 그리고 가을에 거름을 안 하고 봄에 거름 하시는 분들은 저장 양분 축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9월 말에는 나무에 과일이 달려있든 다 땄든 무조건 내년도 거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잎이 살아있을 때 낙엽이 된다든지 완전히 노랗게 물든다든지 빨갛게 물들었을 때 거름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못 먹고 언제쯤 먹나? 지금쯤 먹습니다. 내년도 땅이 지온이 13도 이상 됐을 때 거름이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순작업하느라고 고생만 합니다. 무조건 앞으로 포도 거름은 9월 말에 꼭 하는 걸로 뭐 퇴비를 하든지 유박을 하든지 뭐를 하든 간에 그때 하셔야 됩니다. 그때 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과린단석회를 같이 해줘서 인산 비료를 줘가지고 저장 양분이 많이 축적되고 화가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 자, 모자이크 증상. 모자이크 증상이라는 거는 먼저 그림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잎이 이상하게 얼룩덜룩해진다든지 쪼만해진다 이렇게 잎이 기형이 된다든지 적어진다든지 그런 거를 하우스는 거의 다가 한 3, 4년 되면 이게 나타납니다. 나타나는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 보면 원인이 뭐라고 되어 있나 하면은 낮 온도가 고온이고 저녁 온도가 낮아가지고 지온 저하로 신초가 많이 자랄 때인데 잘 자랄 때인데 그때 지하부가 신천해서 지하 20cm의 온도가 지온이 15도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상이 안 됐을 때 순이 너무 많이 자라면은 결국은 순 자라는 데 들어가는 영양을 뿌리에서 다 못 뽑아 올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난다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 붕소, 칼슘, 망간 부족 요 세 가지가 부족한데 요 붕소하고 칼슘은 같이 들어있는 칼슘제가 있습니다. 스티비라고 이름이 스티비인데 요거를 한 3, 4매 그러니까 순이 나고부터 시작해서 수정하기 전까지는 스티비라는 칼슘제를 쓰면은 요 칼슘하고 붕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꽃이 예쁘게 피고 또 화관이 열매에 붙어 있질 않습니다. 깨끗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스티브를 한 2, 3번 쳐주시면은 칼슘 부족도 막아주고 붕소도 막아주고 그러니까 잎이 오글오글해지고 작아지고 이런데 그렇게 해서 하는데 특히 대목이 18808하고 3309가 요 모자이크 병에는 증상에는 가장 약하다. 그러니까 좀 대목이
센 놈 하면은 이 증상이 조금 더 적긴 하고 18808이나 3309 같은 경우는 약간 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썼을 경우에는 모자이크 증상이 좀 많이 난다. 사인에만 합니다. 사인하고 교잡된 거에만 나지 거봉계통은 나라 그래도 이거 안 나옵니다. 18808하고 교잡을 해도 절대 거봉계통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셔야 돼요. 나무가 커갈수록 지금 노지 지온이 얼마 정도 됩니까? 15도 나오죠. 15도 나오면 15도 이상 나와야 돼요. 쌀겨루 가지고 그거 하신 분들은, 지온 올리기를 하신 분들은 저녁에도 지금 같으면은, 요 사이 같으면은 한 17도 정도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래 제가 이제 여기 올리려고 사진을 찍으니까 17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6시가 가장 낮을 때입니다. 아침 6시에 가서 몇 도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낮에는 보통 지금 22, 3도, 25도까지 올라갑니다. 멀칭해 놓으면은. 그러니까 아침 6시에 몇 도 올라가는 것을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송이가 알이 말랑말랑해지면, 연화기에 들어서면은 송이 속기를 합니다. 송이 속기를 하는데 많이 떨구는 사람, 특히 거봉계열이나 색깔을 내는 것들은 밑에가 새파랗도록 끈을 이룹니다. 그 끈을 내리는 이유가 당의 연도 과일 충실을 위해서도 하지만은 색깔 자르고 당도 넣고 이렇게 하려고도 하지만은 내연도 저장 양분을 많이 축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양을 딴에 던집니다. 근데 우리는 딴에 던지라고 하면 딴에 던지겠습니까? 못 딴에 던지잖아요. 아까워서 못 딴에 던집니다. 왜냐? 할 거 다 했으니까. 그래도 좀 신차는 건 따내야 돼요. 나중에 가도 역시 돈 못 받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과일을 신차는 건 돈 받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고품질을 생산하지 않는 한 성부를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많이 달았다 싶은 거는 봉지 씌기 전에 좀 따내고 그렇게 봉지 씌우면 됩니다. 원래 노지가 영 고르게 안 납니다. 고르게 안 나기 때문에 메리트청하고 알게하고 해서 몇 번, 지금까지 2번, 3번 하셨던 분들도 한두 번 더 쳐주시면은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산매 됐을 때, 잎이 산매 됐을 때 아직 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한 매 정도 겨우 잎 벌어지려고 하는 거, 그런 데만 갖다 메리트청하고 알게하고 치시면은 나중에 지배련 처리할 때는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고, 원래 같이 이렇게 기온 편차가 심할 때는 해주는 거 안 해주는 거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메리트청 처리를 하면은 노지 비가림에서는 4 내지 5일 정도 숙기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메리트청은 잠 깨우는 걸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잠 깨우는 데만 쓰는 게 아닙니다. 세력이 약할 때도 메리트청을 쓰면은 훨씬 세력이 쉬워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발화 촉진을 위해서도 하지만은 그런 발화, 똑같이 발화를 되기 위해서 메리트청을 사용하신다고 보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처리하기 전날 원래는 물로 가지고 주지에 한번 뿌려주고 그래 해야 되는데, 노지 같은 경우는 스프링클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하기 때문에 한번 쳐줄 때 푹 쳐주면 됩니다. 양을 조금 많이 해서 푹 쳐주시면은 되니까, 이렇게 처리를 하고 2, 3회 정도 더 해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노지 조기 가온 재배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가문분들은 거의 다 하는데, 이게 노지 환기구를 막고 노지 조기 가온을 할 경우에는 이게 첩창을 내리는 게, 옆에 카텐을 내리는 게 보통 2월 하순에 하시고, 그때 지온 올리기를 해서 한 일주일 내지 10일 정도 되면은 지온이 13도 정도 유지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온 올리기를 하고, 온풍기를 처음 가동할, 지온이 13도 올라가면은 온풍기를 2도 맞춰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2도보다 떨어지면은 돌아가고 2도보다 높으면은 안 돌아가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볼록볼록하게 나오려고 그러면은 3도로 맞추고, 전엽이 되면은, 잎이 펴지면은 그때부터는 5도를 맞춰주면 됩니다. 근데, 전엽이 될 정도 되면은 거의 아침 온도가 5도가 되기 때문에, 5도 맞춰놔도 거의 안 돌아갑니다. 1년에, 저 같은 경우 한 600평에 기름 들어가는 게 한 200리터에서 250리터 정도 들어가거든요. 환기는 맹아 전에는, 그러니까 조만하게 튀어나올 때는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튀어나와가지고, 볼록볼록해지면은 그때부터는 40도. 그러고 잎이 펴지면은 35도. 그 이후에는 28도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위에 환기 막았던 거를 중간중간 열어서 집게로 집어넣는다든지 해서 환기를 좀 지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하우스 매뉴얼입니다. 하우스 온도 관리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늘 강의를 해도 이거를 숙지 못해요. 못하는데, 만약에 맹아기부터는 카텐 닫는 시간이 4시에 닫을 때 온도가 20도에 닫아서 8시쯤 돼서 15도 유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신초 신장기에서 개화기까지, 그러니까 한참 한 5, 6매, 7, 8매부터 시작해가지고 꽃이 필 때까지는 18도에 닫아서 닫는 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고 4시에 18도에 닫아서 15도 유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차 지베레린 처리할 때까지도 18도에 닫아서 15도 유지하다가 2차 지베레린 처리하고 나서부터는 22도에 닫아서 18도를 유지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1월 달에 가온을 1월 10일쯤이나 이래 가온을 시작해도 6월 25일쯤 출하가 가능합니다. 근데 낮에는 온도를 많이 올렸다가 저녁에는 기름 들어가는 게 아까우니까 온도를 8도, 7도 이렇게 하시면은 많이 길어집니다. 그 재배 기간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 일본 매뉴얼 요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1월 29일 날부터 불을 뗐는데 지금 1차 수정이 끝났어요. 1차 수정 다 끝났거든요. 요 매뉴얼대로 요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2차 지베레린 처리할 며칠 있으면 2차 지베레린 처리하는데 2차 지베레린 처리하면은 그 저녁 온도가 거의 18도 이래 유지를 합니다. 유지를 하기 때문에 기름은 거의 안 들어갑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추웠기 때문에 제가 작년하고 거의 같은 기간, 작년에보다 한 열흘 정도 늦게 했는데 1000리터 정도 더 들어갔어요. 작년엔 1000리터로 가지고 해결을 다 했는데 올해는 지금 2000리터를 가지고 해결을 다 할 예정입니다. 순속기. 순속기는 세력이 약하면은 될 수 있는 대로 일찍 하시고, 세력이 강하면은 될 수 있는 대로 강하면은 늦게 하시고, 약하면은 일찍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장 양분을 여러 개가 있으면 저장 양분을 다 소모하고 말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세력이 쓰이면은 일찍 하고 세력이 약하면은 조금 늦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순속기를 할 때 제일 끝에 먼저 나오는 놈은 언제라도 꺾어버려야 됩니다. 안 꺾어버리면은 앞에 있는 것들이 빨리 못 나요. 그래서 제일 끝에 먼저 나오는 놈 한 개는 무조건 제껴버리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나무에 거의 같은 것들끼리 작은 거에 맞추려면 작은 거에 맞추고 큰 거에 맞추려면 큰 거에 맞춰야 되는데 큰 거에는 맞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 되는 것끼리 맞춰서 아주 굵은 건 떼내고 아주 가는 거 떼내고 이렇게 해서 순정리를 하는데 사인은 그냥 손으로 잡아 띄어도 됩니다. 되는데 거봉 계열은 무조건 가위로 하셔야지 됩니다. 안 하면은 옆에 놈도 죽습니다. 한 개 놔두는 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 순 간격은 한 뼘, 간격이 한 뼘 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게 그
첫 때는 한눈 전쟁했다가 그 다음에부터 두 눈이나 세 눈 전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두 가지를 받잖아요. 두 가지를 받아 놓으면 10cm도 안 됩니다. 그렇게 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한 뼘 정도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나중에 그 강압성, 그러니까 햇빛이 많이 들어가서 강압성이 잘 되어서 숫기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인을 할 때 가장 그 세력이 센 놈이 있으면은 내질이라고 아십니까? 내지가 뭡니까? 나트가 보도로 가지고 나트를 쪼우는 걸 가지고 내질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쪼을 때 꼭 쪼으면은 쬐 끌고 소리가 납니다. 그런 것처럼 나무를, 자, 제가 요게 긴 것 같으면 이렇게 잡고 딱 들어가요. 쬐 끌도 소리가 나도록 쬐 틀어버립니다. 그러면 얘가 세력이 좀 죽습니다. 이 전체가. 그렇게 하시면은 한 주지에 있는 놈들 중에서 굵은 놈이 있으면 그렇게 한번 틀으라는 거죠. 그것도 털고 그 위에 것도 털고 틀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력을 좀 잡아주면은 똑같이 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천정식을 할 때, 우리나라는 지금 천정식을 하는데 일본은 천정식을 하기 때문에, 천정식은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45도 각도로 나기 때문에 그걸 눕히면 뚝 떨어집니다. 특히 거봉계열은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은 거의 다가 비틀어서 눕힙니다. 비틀 때도 열매가 이 짝이 이렇게 달린 것 같으면은 나중에 유인해가지고 열매가 바깥으로 이렇게 그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은 요걸 반대쪽으로 이렇게 틀면 됩니다. 이렇게 틀어가지고 유인을 하면은 얘가 밑으로 바로 쳐질 수가 있어요. 이게 뒤에 있는 놈도 그렇게 틀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저기 보면은 끝에 굵은 강이 나와있죠, 이 큰 거. 얘 띠내면은 옆에 있는 놈이 얘들하고 앞에 있는 것들하고 같이 커줍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굵게 나온 놈은 언제라도 제껴줘야 된다는 거. 순서기를 그렇게 하시면은, 요거는 일본에서 하는 그 장면을 찍은 건데, 이렇게 이 사람들은 가위로 다 이렇게 집어냅니다. 이렇게 이제 요런 것도 있고 요런 가지가 낳는 것 같으면은 주지하고 가까운 댓글을 남기고 먼 댓글을 엎습니다. 순속기 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주지하고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한 5년 이래 되면은 한 번 좀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 낮은 놈하고 높은 놈이 먼저 나기 때문에 순이 절대 고루 안 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몇 년 된 것들은 그냥 눈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잘랐잖아요. 이렇게 안 남기고 다 자른 겁니다. 이게 이렇게 잘라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 눈 하나에 4개의 눈이 있는데 1개 나온다 할지라도 3개 더 있습니다. 그 속에 화학 운화가 잘 되면 그 속에 있는 것들도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화진이 겁이 나서 우리는 지배된 처리를 일찍 합니다. 화진이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질소 과다입니다. 세력이 너무 시든지 적심할 시기에, 그러니까 그 3절 적심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이 화수 정령을 해놓고 정령했는데 꽃이 1개, 2개 피기 시작하면은 적심을 하거든요. 적심을 일제히 똑같이 하루 만에 그냥 적심을 다 합니다. 온 논바닥. 그러면 꽃 피는 게 똑같이 피버립니다. 그러면은 지베레린을 한 번 아니면 2번 담그면 다 끝이 나죠. 그래서 이 적심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화수 정령을 해놓고 적심을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 하면은 먼저 나간 놈부터 정리를 합니다. 그렇죠? 똑같이 안 하고 위에 나간 놈부터 먼저 자르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먼저 큰 너부터 꽃이 피라는 얘기입니다. 자르면은 모든 영양이 꽃으로 다 가기 때문에 꽃이 빨리 핍니다. 그래서 꽃을 같이 피우는 거는 적심하는 거하고 가장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화수 정령을 해서 화수가 뭐 3cm나 5cm 해놨는데 여기서 꽃이 피기 시작하면은 그때 일제히 똑같이 자르면 됩니다. 그러면 며칠 안에 똑같이 꽃이 펴요.
보통 그 방 3절 적심을 할 경우에는 화전이 절대 안 옵니다. 짧기 때문에. 자, 화수정형. 우리는 보통 몇 단 합니까? 화수정형 우리 몇 단 합니까? 5단. 5단 하시는 분은 짧게 하시네요. 6단 7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이 표시가 안 돼서 그런데, 자, 요거 보면은 13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꽃봉오리가 13개라는 얘기예요. 꽃봉오리 요 한 개 한 개 대가 있는 게 13개. 일본은 13개 정도 하는데 우리는 최소한도 15개, 16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700, 800g 나가요. 요거를 만개라 그럽니다. 요 끝에까지 꽃이 다 핀 거를 만개라 그러고, 만개 3일 후 정도 되면은 성냥알 정도 됐을 때 지베레린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 하면은 끝에 여기에는 아주 적기 때문에 지베레린 묻는 양이 적어서 나중에 위에하고 밑에하고 크기가 차이 나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요게 알이 훨씬 크잖아요. 화진이 되지 않는 한 이렇게 한 3일 정도 두었다가 지베레린 처리하는 게 알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요럴 때 꽃도 더 pis는데 담가놓고 알 크기 바라면 안 됩니다. 특히 여 밑에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1차 지베레린은, 이건 일본입니다. 지베레린 25ppm하고 여기 그 풀메트입니다. 풀메트 5ppm으로 하고, 2차 지베레린은 지베레린만 25ppm 합니다. 그 덧거리 하시는 분들도 약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2차를 덧거리 넣지 말고 지베레린 25ppm으로 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만개하고 7일 후의 이 그림입니다. 그림인데 위에 알은 큰데 밑에 알은 적습니다. 그거를 지베레린 1차 처리하고 4일 정도 되었을 때 위에 부분을 좀 따내면은, 길이를 맞추면은 위에하고 밑에하고 알이 똑같아집니다. 똑같아지고, 이렇게 그냥 놔두면은 밑에는 조그만하고 위에는 크단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지베레린 처리하고 2차 정도 처리할 때 보면 위에는 크단한데 밑에는 조그만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화수를 너무 길게 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베레린 처리를 하기 전에도 그렇지만 하고 나서 화수가 이렇게 굽어 있으면은, 이렇게 밑에서 보면은 이렇게 굽어 있으면은 단수를 너무 많이 한 겁니다. 세력에 비해서 단수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굽었는 화수들은 1차 지베레린 처리하고 4일 후에 위에 단을 한 단이나 두 단 낮춰버리면 쪽바로집니다. 그러고 알이 똑같게 커지게 됩니다. 안 그러면은 위에 거는 굵고 밑에 거는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송이 정리를 좀 하시면은 고품질의 쌀마스카스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자, 봉지를 씌우는 이유가 병충해 방지하고, 쌀마스켓 같은 경우는 가설이점, 얼룩덜룩해지는 거, 그거 예방을 하고, 그러고 이제 그 씻는 거하고 안 씻는 거하고 보면은, 안 씻으면은 껍질이 딱딱합니다. 씻는 놈은 껍질이 부드럽고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어떤 포도든지 다 씌입니다. 안 씌는 포도가 없습니다. 새까만 포도도 다 씌고 다 씌는데, 물론 이제 일본은 위에 비가림이 없어서 씌울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색깔 내는 포도들도 흰 봉지로 거의 다 씌입니다. 씌어서 어느 정도 색깔이 나면은 벗기든지 아니면 위로 약간 째서 위로 올려놓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봉지가 과학인데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빛을 차단해서, 송이에 들어가는 빛을 차단해서 가스리증이 안 오도록도 하고, 또 빛을 너무 많이 차단하면은 숙기가 늦어지고, 또 색깔이 진하면은 진할수록 숙기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봉지에 대한 일본의 책을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봉지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빨리 딸 수 있겠다. 또 아니면은 위에하고 밑에하고 당도 차이가 4브릭스 차이입니다. 사인은 위하고 밑에하고 당도 차이가 4브릭스. 앞뒤 그러니까 우리가 통로 쪽하고 그 안쪽하고가 2브릭스 차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봉지를 만들다 보니까 위에는 진하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연해지는 거. 그리고 이제 뒤쪽에는 흰 거, 그냥 흰 거. 같은 색깔로 해보니까 뒤에가 당도가 2브릭스 낮아요. 그래서 뒤에는 흰 걸로 하고 앞에는 그라데이션으로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디를 재나 당도가 똑같아요. 오히려 밑에가 더 높은 온도 나옵니다. 그만큼 이 빛이 얼마나 차단되느냐에 따라서 당도가 틀리게 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쓰는 그 봉지, 새파란 봉지, 그러니까 녹색 봉지가 안쪽에도 녹색, 바깥쪽에도 녹색이 다 페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하고 저희들 쓰는 그 그라데이션 봉지하고는 그 습기 차이가 한 15일 정도 납니다. 똑같은 브릭스를 올리는데 15일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세 가지 의장 등록을 해놓고 지금 봉지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 봉지는 송염포장에서 대구 송염포장에 전화하시면은 언제라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작년부터 이제 핑크빛 그라데이션 봉지를 만들어 봤는데 핑크빛이 당도가 제일 빨리 올라갑니다. 청색하고 다른 봉지 흰 거 이런 거보다도 오히려 핑크빛 그라데이션 봉지가 당도가 제일 빨리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 같은 경우는 빨간 봉지를 만듭니다. 지금은 당도를 빨리 올리려고 빨간 봉지를 만드는데 저희들은 빨간 봉지보다는 그라데이션 봉지, 빨간 봉지를 똑같이 만들면 위에하고 밑에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라데이션 봉지를 쓰는 게 훨씬 유리하다 해서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봉지를 이렇게 흰 봉지도 있을 뿐 아니라 뒷면은 희고 앞면은 이렇게 색깔을 넣어서 만들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병충 해방제 4월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응애를 했는 분들은 응애약을 써서 치시고요. 응애를 안 하신 분들은 별로 문제가 없는 분들은 진딧물 총체 녹균만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작년에 이제 그 응애나 이런 것들로 고생하신 분들은 그 응애약을 넣으시고 탄저약은 6월달에 넣으시면 됩니다. 탄저는 6월달에 감염을 해서 수학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6월달에는 우리가 4월, 5월은 한 달에 2번입니다. 약 치는 게 15일에 한 번씩. 그런데 6월달만은 3번입니다. 10일에 한 번씩. 그게 그 노균이나 알로균이나 또 그 탄저나 이런 것들 때문에 6월달은 3번이거든요. 6월달은 10일에 한 번씩 꼭 주시고. 예. 하우스 같은 경우는 6월달을 오히려 거실로 올라가야 되죠. 5월달쯤이나 이래 되겠죠. 한 달이나 이래 빠르니까 그거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거는. 응애를 해서 엘 먹는 분들은요. 응애약 칠 때 그 황 중에서 독을 뺏는 황 그거를 물 한 마리에 한 10g이나 이렇게 넣어서 치시면은 약 칠 때 거의 안 옵니다. 거기 깊이 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그 거봉종류나 이런 것들은 그 알로균, 아래 노균을 안 했는데 사인은 알로균을 합니다. 작년에 노균을 했던 분들은 필이 올래도 또 합니다. 하기 때문에 알로균 예방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 알로균은 만약 오기 시작하면은 그 포도농사 안 지어야 됩니다. 뿌리를 못 뽑아요. 그러니까 알로균이 안 하는 사람들은 별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축과증인지 알로균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축과증은 그 물이 부족해가지고 그
그 과일 한 면이 쏙 들어갑니다. 쏙 들어가는 건 축과점이고 전체가 누렇게 변하는 것들은 거의가 알로균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운데 잘라봤을 때 속에까지 누르면은 100% 알로균입니다. 여기 지금 김천에도 알로균 때문에 농장을 접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로균이 오면은 그렇게 무서워요. 만약에 왔으면은 그거를 태우든지 이래야 되지 땅바닥에 떨어뜨려 놓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